있구나. 어떡해. 망했다. 주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제주도에 다녀왔잖아. 내 선물이야. 야, 초콜릿은? 주영 바로 못 갖고 왔어. 안 됐다. 35.6그래요. 주영아. 온도. 아 6.5. 가라로 적어. 자, 삼각함수를 설명을 할 거예요. 이렇게 들어본데 오늘은 딴소리 하면은 녹화한 거 바로 부모님한테 보내줄 거야. 이름을 딱 대면서 딴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보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넘어가시네. 뭐라고? 아니, 뭐라고? 멋지시다. 알겠어. 내가 먼저 가야겠다. 너거든 그러면. 근데 원래 딴소리 많이 하는데 그거 삭제해야지 영어권. 내가 먼저 보고. 자, 여러분들 오늘 삼각함수를 할 거야. 삼각함수 저번에 삼각비에 대해서는 살짝 얘기를 해줬지. 그치? 그 부분을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 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일반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야. 이제 각의 표현부터 설명을 할 건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 각의 표현. 맨 처음에. 왜? 이해가 잘 안 되거든. 수학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정확하게 분류가 되잖아. 그치? 안다, 모른다가 분류가 되는 게 수학인데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 각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일반화라는 걸 많이 하거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넣고 식을 미리 풀어본 거지. 그랬더니 또 다른 미지수에 여기에다 대입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걸 공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말고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에서 보통 수업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할까? 나는 학원에서 수업을 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 제가 수업하는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받아들이겠지. 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보통 수원을 배우니까. 그치? 이런 걸 우리는 일반화라고 하는데 일반화에는 분명히 아닌 게 존재한다는 거야. 일반화를 시켰을 때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닌 거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특정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올까? 일반적인 게 많이 나올까? 특정 케이스가 많이 나올까? 특정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지. 우리는 일반화된 것을 가지고 특정 케이스로 유도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러면 무엇이 일반적인 건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래야지 특수한 경우가 어떤 건지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 일반적인 게 분류가 안 되면 특수적인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알겠지? 자, 우리는 각을 표현하는 단위는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각 어떻게 표시하죠? 도로 표시하죠. 60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을 표현해요. 그 단위는 몇 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각을 표시할 때 실질적으로 선을 기준으로 각을 표시해요. 여러분들 각도기 사용해 보셨죠? 각도기 모양 어떻게 돼 있어? 반원. 그치? 그 반원에도 기준이 어디야? 선분. 지름이 있죠. 지름을 기준으로 우리는 각의 표시가 되잖아. 근데 그 각도기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꼼꼼히 봤냐가 또 중요하긴 한데 각도기를 보면 얘를 0으로부터 해서 이쪽까지를 180도로 써 있고 또 다른 각도는 여기를 0으로 해서 이쪽으로 180도까지 써 있는 게 있어. 여러분들 확인했었어? 확인했어? 세심한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지. 나는 몰랐어. 이거 배울 때까지. 그냥 각도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되지. 그게 이쪽으로 읽을 때가 이쪽으로 읽을 때가 틀린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 그러니까 각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는 각을 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잴 때도 각도기를 여기서부터 돼서 몇 도가 되냐라는 걸 선을 생각을 하겠지.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각을 재는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시초선. 이건 용어니까는 외워줘야 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워야 되는 거. 알겠지? 각을 기준으로 하는 건 시초선이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회전을 했나? 그걸 우리는 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럼 얼마만큼 회전을 했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또 다른 선이 필요해요. 저렇게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면은 죽이고 싶지. 어머니한테 영상 보내는 1순위가 되겠지. 예전하고 수업하는 게 틀리지. 녹화해서 그래. 녹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수업 안 하겠지. 그렇지? 자, 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선과 또 다른 선 하나가 필요하는데 이 선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동경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 우리는 시초선과 동경 사이의 크기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각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각을 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두 개의 선이 필요해. 기준이 되는 선을 시초선. 그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나 회전했냐를 나타내는 동경.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언뜻 얘기했지만 이 동경이다라는 거. 근데 얘는 여러분들이 봐도 알겠지만 특정 점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계속 이렇게 돌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동경이 여기에 딱 있어. 여기 있는 걸 보고서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아니잖아. 왜냐하면 한 바퀴 돌면 다시 뭐가 돼? 제자리로 오죠. 두 바퀴 돌아도 어느 자리로 와? 제자리로 와. 즉 동경이 여기 있다라는 것만을 가지고 시초선으로부터 얼마만큼 이동한 다음에 여기까지 왔냐라는 걸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단순히 동경의 위치만을 가지고 시초선부터 얘는 실질적으로 요만큼만 움직여서 여기에 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만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은 얘가 실제 각이 되겠지. 얘가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만 왔어요 라면 각이 되겠지. 근데 얘 위치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딱 얘는 요만큼만 움직였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자,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인 동경의 절대 크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자? 세타라고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 동경까지의 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그냥 세타만큼 움직였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한 바퀴는 몇 도를 의미해? 360도를 의미하죠. 몇 바퀴인지는 모르지만 360도에 바퀴수를 곱한 거를 더해주자라는 거지. 그러면 n이 빵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움직인 거지. n이 1이면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근데 n값에 따라서 얘의 위치를 언제든지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표현을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자? 일반 각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일반 각을 표현하는 경우는 무엇을 주어졌을 때? 동경의 위치만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사용하는 각 표현이에요.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요? 동경의 위치만을 주어졌을 때 사용하는 각이야. 얘가 정확히 각이 몇 도다라고 하면 일반 각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겠지? 그런데 우리는 이 일반 각의 표현을 되게 많이 써.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뒤에 배우는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이기 때문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를 주기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이해되지?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값을 가져갈 때 360도를 기준으로 보통 계산을 한다라는 거야. 그 부분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일반각의 의미는 동경의 위치만이 주어졌을 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이해됐어? 그치?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했다면, 자, 각을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아무데나 이 각을 나타낼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럼 보통 어디에다 나타낸다? 좌표 평면 위에 기본적으로 각을 사용해서 나타낸다. 무엇을 이용해요? 좌표 평면.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시초선이 어떻게 되냐면 1사분면과 4사분면을 경계를 나타내는 선. 즉 X축의 무슨 부분? 양의 부분. X축의 양의 부분을 무엇이다라고 하자? 시초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자는 거. 어떤 사람이 시초선을 난 얘로 할래요. 얘로 하면은 각의 표현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X축의 1사분면과 4사분면을 나누는 기준.
x축의 값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각을 왼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겠지. 크기가. 그 다음에 각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각도 있겠죠.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방향이 주어지는 거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벡터 값과 스칼라 값이 존재한다는 거. 얘기했나 우리 반에서? 안 했나? 현재 선생님의 담임반에서만 얘기를 했나 봐. 하여튼 절대값 하면서 얘기 안 해줬어? 미안해. 치매여서 그래. 누구한테 했는지. 하여튼 얘는 방향이 주어졌기 때문에 벡터 값이야. 스칼라 값은 크기만을 주어지는 거. 뭔 개소리냐? 그런 표정을 짓지 말고. 자, 그러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왼쪽을 도는 걸 플러스라고 할까? 오른쪽으로 도는 걸 플러스라고 할까? 오른쪽. 왼쪽. 자,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고 물론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면 안 되지만 자, 기본적으로 고스톱을 친다면 펜은 어느 쪽으로 돌린다? 안 쳐봐서 모르겠어? 포커를 친다면 어느 쪽으로 돌린다? 몰라요. 모르겠어? 시계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렇지, 시계 방향. 그렇지.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시계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의 말의 인력은 기준은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음이라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야. 그 이유는 시계라는 거는 우리가 보이는 쪽이 아니라 주된 거는 태엽이 돌아가는 방향이야. 태엽은 반대 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네. 기본적으로 수학이나 과학의 기본 원리는 좌가 우선순위야. 오른쪽은 나중이고. 그런 논리가 있어. 하여튼 왜 이게 되냐 이게 되냐 그러면은 왼쪽이 그게 딱 하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은 우리나라에서 아시아권에서 발전시켜서 영어권에 전파한 게 아니라 영어권에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 전파됐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죠. 그치?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그치? 위에서 아래로 쓰고. 영어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가 더 많아요. 왼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걔네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더라도 손에 잉크가 안 묻어. 왜요? 왼쪽으로 이렇게 써나가잖아. 왼쪽으로 써나가면 손에 잉크가 묻는구나. 네. 반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똑똑해서 손으로 오른쪽으로 써나가도 잉크가 안 묻는데 외국 애들은 왼쪽으로 쓰는데도 잉크가 묻어. 그래서 걔네들은 절대로 손을 안 떼지. 우리나라는 글씨 쓰려면은 손이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쓰지. 걔네들은 이렇게 띄워서 쓰지.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써나가. 잉크가 묻기 때문에. 약간 그런 논리도 있는데 하여튼 걔네들은 왼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왼쪽이 우선순위 된다라고 해. 그건 나도 몰라. 정설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 선생님 그게 일반화된 논리인가요? 아니야. 속설이야. 속설이라는 건 그냥 입맛대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하여튼간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 방향이 왼쪽 방향이 양의 각을 의미하는 거고 오른쪽 방향이 무슨 각을 의미한다? 음의 각을 얘기한다는 거. 그러면 예를 들면은 각이 동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자. 동경 1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얘의 각이 세타면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그냥 세타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를 세터 1이면 세터 1, 얘 각을 세터 2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한다? 표현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세타 2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까? 360도 마이너스 세타 2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각을 읽더라도 어느 쪽으로든 우리는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표현에 여러분들이 인색하시면 안 돼요. 왜 그냥 이걸로 약속을 하지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을 주로 생각하니까? 플러스를 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이해도에 따라서 뒤에 부분에 배우는 동경의 위치라는 게 나오거든. 그게 90도 대칭, x축 대칭, y는 x의 대칭 이럴 때 동경의 위치가 그런 대칭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각을 구하느냐 그런 부분이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각의 표현은 양의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음의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 똑같은 각. 그러니까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네. 뭐? 왜 360 마이너스 세터 2예요? 여기서부터 계산하면 얘가 한 바퀴가 360이잖아.
여기에서 다시 되돌아간다. 세타 2만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뭐가 된다는 거야? 360마이너스. 이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이니까 시초선에서 마이너스 세타 2만큼 가도 얘가 되지만 시초선에서 요만큼 360도 마이너스 세타 2만 해도 이 동경의 위치가 되니까. 우리한테는 동경의 위치를 표현하는 게 각인 거지 답은 아니니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양의 표현과 음의 표현. 계속 딴짓을 해. 아니 왜 빨리 떼면 안 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그 본인이 빨리 떼고서 신경을 끄면 되고 그거를 쪼잔하게 조금 떼고 소리 나면 눈치 보고 조금 떼고 소리 나면 눈치 보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다면 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일반각의 표현까지 교과서로 따지면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제 134페이지 이쪽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보자. 자, 우리는 총 4분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X축과 Y축을 가지고 총 하나의 평면을 4개의 공간으로 분류를 하잖아. 그치? 자, 여기 있는 공간을 몇 사분면이라고 해요? 1사분면. 얘는 4. 이거를 대답할 때 하라고 했는데 대답 안 한 사람은 아마 나중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좋은 건가요? 그럼 본인에 따라 나는 짧고 길게 살고 싶다 그럼 좋은 얘기고 나는 굵고 짧게 살고 싶다 그러면 욕한 거지. 그렇지. 그건 뭐 본인의 기준에 따라 틀린 거니까 그건 틀린 거고. 자, 1사분면을 표현하자. 얘를 4분면을 표현할 건데 우리는 제 1사분면. 자, 1사분면을 좌표로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x의 좌표 플러스 y 좌표 플러스죠. 그렇지. 분명히 4분면은 순서상을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걸 우리는 나중에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고 얘를 그럼 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힘든 거야 지금. 플러스 90까지인데 이거 뭐라고? 직각. 분명히 선생님은 얘기를 했죠. 4분면이라고. 네. 4분면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X축과 Y축은 4분면에 속해 안 속해? 안 속하죠. 분명히 선생님은 얘를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으로 표현도 무엇이다? 똑같아. 기준이 되는 경계선은 4분면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하기 때문에 그냥 각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0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90도보다 작다가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자면 너희들한테 수학을 가르칠 때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하지 말고 예전 걸 이용한다라고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4분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순서상까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4분면을 그대로 각으로만 표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러면 제2 4분면은 XY의 부호는 어떻게 돼? 마프. XY 부. 마프.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되겠죠. 그치? 얘를 각으로 표현하면은 90도보다 크고 세타가 몇 도보다 작다? 180도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제3, 4분면. 하는데도 이거 하는 이유가 있어. 나중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제3, 4분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치? 그럼 얘는 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180도보다 크고 세타가 몇 도보다? 270도보다 작다가 돼. 그 다음에 제4, 4분면. 얘는 부호는 어떻게 돼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너희들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는 컴마랑 가로치기라고 바꾸고. 자, 얘는 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고? 360도가 그치. 360도보다 작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4, 4분면을 나타내는 각의 표현이야. 이게 기본인 거고 우리는 얘를 마찬가지로 시초선에서부터 1, 4분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까? 아니죠. 여기라는 위치잖아. 이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은 한 바퀴를 돌아서 또 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1, 4분면은 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얘는 1, 4분면을 대표하는 대표각인 거지.
얘가 일사분면을 나타내는 모든 값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 두 바퀴 돌아서 요만큼, 세 바퀴 돌아서 요만큼이라도 우리는 일사분면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한 바퀴라는 단위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므로 무엇이다라고 표현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보다 크고 세타는 뭐보다 작다? 나 올라가기? 오이씨.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아슬아슬하게 잘리네. 뭐 보일 거야. 다시 왜 그냥 할 거야. 다시 연결하자. 어차피 말했으니까. 자, 이사분면 보자. 무부. 사람은 똑똑해야 돼. 이제 보여 다. 자, 얘가 되니까. 자, 그 다음을 보자. 그럼 이사분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반각은? 그렇지. 다 기본 단위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더해주면 되는 거 참. 90도보다 크고 세타는 뭐보다 작다?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된다. 이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 알겠어요? 왜 단위라는 게 선생님이 들어가는지 알겠고 이걸 나중에 이제 우리 주기함수에서 주기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기본적인 값. 자, 얘는 뭐라고 할 수 있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세타는 뭐보다 작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것도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세타는 뭐보다? 360도 세타 곱하기 n 플러스 360도 라고 표현하면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그치? 이게 여러분들 사분면을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특정 값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선이나 특정 공간을 나타내는 거 우리는 뭐로 표현해야 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을 너희들이 분간할 줄 알면 특별하게 힘들 건 없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왜 얘가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예요? 왜 일사분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0도부터 90도라고 표현하면 될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거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니까 이렇고 아니면 이렇다. 이게 아니라. 어떤 건지 알겠지? 이게 여러분들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보시면은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여러분들 크게 아이들이 이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외우려고 해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은 거기에 보면 136페이지에 1, 2, 3, 4, 5번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려고 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암기를 잘 못해. 그래서 되게 많이 혼나거든. 우리 와이프한테 특히 혼나거든. 뭐 어디 가서 뭐 받아와 했는데 난 그걸 꼭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 어느 집 가서 뭐 받아오라면 그 집 주소를 보내라고 하거든. 와이프가 그래. 그것도 하나 기억 못해서 그걸 보내라고 하는 거. 앞으로 1시간 있다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가서 뭘 받아오라는데 난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는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고 하면 그걸 보고서 나중에 가야 될 때 그걸 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기억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메모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한테도 뭔가를 암기하라는 표현은 잘 안 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 거 있겠지. 우리 주소 같은 거. 그치? 이런 거는 외워야 돼. 우리 와이프의 생일 잊어버리면 난 죽는 거지. 그치? 결혼기념일 잊어버렸다. 그럼 난 죽는 거야. 근데 참고로 웃긴 거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은 선생님 매년 챙겨주거든. 근데 내 생일을 챙기거나 내 결혼기념일 날 선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결혼은 분명히 둘이 했는데 왜 나만 챙겨야 되는 걸까? 갑자기 확 열이 나지. 그치? 땀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아. 진짜 이거는 내 와이프 뒷담화 까는 건데 둘이 결혼하고선 선생님 첫 생일이 있을 거 아니야. 와이프 첫 생일날 백을 사줬어. 백과 지갑을 비싼 돈을 주고서 사줬어. 그럼 내 생일날 뭔가를 기대를 하잖아. 생일날 저녁 23시 58분에 와이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했어. 우리 와이프는 내 생일인지를 몰랐어. 진짜요? 처남이 나한테 전화해서 매형 생일 축하해요 하는데 옆에서 전화 소리 듣고서 생일이야?
이랬어. 와. 나는 우리 와이프가 서프라이즈 해줄 줄 알고 끝내 기다리고 잊어버렸더라고. 지금 6년째 울고 먹고 있어 우리 와이프가. 그런데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가. 그래서 본인 생일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럼 난리나. 여기서 이제 뒷담화는 그만 끄고 조금 이따 이거 편집해서 영상을 보낼 거야.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어쨌든 선생님이 암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암기도 안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문제 풀어요? 충분히 우리는 대칭 이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분명히 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지. 뭔가의 기본적인 걸 찾으려면 절대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보면은 그 원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거든.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일반각을 표현할 때 너희들한테 뭔가 예를 들으라고 해. 그럼 되게 복잡한 수로 예를 들까? 아니면 간단한 걸로 예를 들까? 간단한 걸로 예를 들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각을 의미하라면 어떤 각을 표현할래? 각을 특정 각을 아무 각이나 하나로 잡자라고 해. 그럼 우리는 보통 무슨 각을 얘기할까? 예각을 얘기하겠지. 설마 나는 특정각 한 각으로 예를 들자 했더니 선생님 저는 275도로 할래요. 이런 걸로 하진 않을 거잖아. 우리는 보통 뭔가의 일반화된 걸 할 때는 일사분면에 있는 예각을 가지고 보통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를 가지고 1, 2, 3, 4, 5번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자. 여기의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했어. 일반각은 아니죠. 일반각은 뭐로 표현해야 돼? 360n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냥 시초선으로부터 절대값의 각을 세타라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얘가 동경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동경이 우리는 두 개의 각이 있는데 동경이 겹친대. 동경이 겹친대. 그러면 이 선 위에 몇 개의 선이 겹쳐 있다는 거야? 두 개의 선이 겹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동경을 알파라는 동경이라고 할 거고 또 하나의 동경을 베타라는 동경인데 위치가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알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세타라고 일반각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베타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둘 다 바퀴수가 몇 바퀴 돌았는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는 같은 문자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얘를 두 개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요 각을 세타라는 각을 모르잖아. 그럼 얘를 없애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빼주면 되겠지. 두 개를 빼주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이 360도로 묶어주면 n1 마이너스 n2가 되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냥 n이라고 대표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냥 쓸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는 뭐 하라? 외우라라고 얘기가 된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세타 값을 모르니까 이 세타 값을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된다는 거야. 일반각 해놓고 얘 없애려면 뭐 하면 돼? 빼면 된다고.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생각해낼 수가 선생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보자. 그러면 얘가 세터인데 여기에 Y축 대칭인 걸 생각을 해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면은 얘가 세타니까 얘가 몇 도라는 거야? 세타라는 각이 된다는 거지. Y축 대칭이니까.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세타야. 그치? 그러면 얘를 표현하면 이제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자. 감마라고 할까 얘는? 또 같은 거 감마라고 해보자. 감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알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감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세타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은 거야.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시초선에서 음외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너희들이 이용할 수 있냐라는 거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마이너스 세타2를 어떻게도 표현했어?
360도에서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아갔다라고 표현도 했었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 가기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 수는 있죠.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렇지? 그거를 표현하는데 상관없지만 얘는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180도 마이너스 뭐라고 할 수도 있다? 세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요 180도에서 세타만큼 돌아갔다는 거지.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얘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세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더해주면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뭐가 된다?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n2 플러스 몇 도? 180도.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그냥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는 또 외우라고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도 유추할 수는 있겠죠. Y축 대칭 그릴 수 있고 X축 대칭 그린다고 치자. 다 해줘야 되겠지? 네. 화이팅. 별로 화이팅이 안 되는 거 이거 무슨 논리다? 졸리기 시작하지? 아, 똑같은 거 다 뻔한 얘기를 계속하면 졸리다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세타만큼 여기의 크기가를 세타라고 하는 거야. 에어컨 좀 켜주세요. 난방으로 사세요인데? 너무 더워. 처음에 18도로 한겨울에 에어컨을 켜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 다른 아니 데는 너무 더워요 얼굴이. 몸은 전체 벌어야지 얼굴만 너무. 얼굴 빨간 그러니까 나 원래 그래. 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선생님도 지금 땀 흘리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머리는 2대8이 돼가고 있지. 뭐라고 그랬지? 왜 머리 이렇게 하고 내리면 2대8이 될까? 뭐 이상해졌어. 가르마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미지 관리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얘라고 생각을 하자. 야, 얘를 델타라고 하자. 알겠지? 델타라고 한다면은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뭐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R 값은 뭐였고 Y축 대칭이었지. 얘는 똑같은 거였고 그 굳이 타이틀 안 적어도 되죠? 그럼 이번에는 X축 대칭을 해보자는 거야. 얘를 X축 대칭하면 당연히 크기는 같아지겠지. 그치? 얘라고 했을 때 자, 당연히 알파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360도 곱하기 N1 플러스 세타가 돼. 그러면 델타 값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조금은 너희들도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델타가 저렇게 쓰는 거였어? 360 마이너스 델타. 그거 아니구나. 세타. 뭐라고? 360 마이너스. 360 곱하기 N은 곱하기 어디로 N. 들어가고 다들 이제 생략하는 거야? 네. 난 열심히 쓰는데 너희들은 그냥 생략. 인생은 참 불공평하지.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해주면 될까? 저 N2가 뭐예요? 바퀴수. 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몇 바퀴 돌아가는지 왜 모르니까. 저거예요? 어? 왜 저거예요? 이거를 델타를 표현하는 방법? 왜 마이너스?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여기서부터 n 바퀴 돌고 그럼 여기로 갔잖아. 여기서 다시 아. 되돌아갔다라는 거.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어. 자, 얘네들은 뭐 해주면 돼? 벌써 답을 얘기해줬지.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뭐가 된다? 알파 더하기 델타 값은 뭐가 돼? 360도에 곱하기 n1 플러스 n2가 되니까 뭐가 된다?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알겠어요? 그치? 그냥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면 돼. 근데요. 네. 마이너스 세타가 360 아니 360 마이너스 세타를 표현해도 돼요. 다시 안 들렸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를 하나 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럼 360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면 저게 안 돼요? 360 마이너스 세타.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보통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라는 표현이잖아. 네. 얘를 그냥 마이너스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360 마이너스 세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얘를 뭐로 표현한 거야? 360 마이너스 세타인데 그 일반값으로 표현한 거지. 네.
그렇지. 일반각의 의미. 근데 예원이 말은 그거 아니에요? 저 세타를 또 일반을 가지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일반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타랑 300. 그 마이너스 세타라고는 크기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각으로 표현은 안 되지. 그러니까 저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36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근데 있는. 여기 책에 보면 보니까 여기 360 붙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된 걸까 하고 이게 뭘까? 없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X축 대칭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 곱하기 n. 360 곱하기 n. 그 위 거 보면 플러스 1 있잖아요. 위에 거 보면 플러스 1이 있다니 무슨 그러니까 말이야. n1 플러스 n2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서 360도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그냥 분배법칙한 거 아니야? 왜? 아예 음. 다르잖아. 보는 아니 360. 난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지금. 360 곱하기 n1 플러스 n. 뭐를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을 3번. 3번에 3번 그거 문제 빼고 세 번째 줄에 보면 360 곱하기 n1 더하기 n2 더하기 1이 있잖아요. 가로 안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왜 여기에서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베타를 알파 1과 베타를 얘는 알파 1 베타 1으로 했잖아. 선생님이 이 값을 세타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에서는 얘를 무엇이다라고 표현한 거야? 세타라고 안 하고 알파 1, 얘를 베타 1. 두 개 더하면 360도가 되니까 한 바퀴 제자리 돌아가서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바퀴 쓰니까 그냥 n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제 얘를 그냥 세타라고 놓고 푸는 거고 걔는 이 각을 알파, 요 각을 베타. 그럼 두 개 더하면 360도가 된다. 근데 그거의 의미는 우리한테 필요 없죠. 왜 일반각이라는 건 몇 바퀴 돌아가는지는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타를 없애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시험에서는 문제에서는 세타값만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몰라요.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자, 일직선 위에 있다면 얘를 뭐라고 할까? 오메가라고 할까? 네. 그치? 그럼 얘각이 세타야. 네. 그럼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각이 뭐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겠지. 왜? 왜? 죽어라! 왜? 왜? 막국지가. 그죠. 우리나라 사람의 대표적인 게 이거야.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다가 답을 얘기해줘. 대단해. 자, 어쨌든 알파의 각은 뭐가 되는 거고 360 곱하기 n1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오메가 값은 어떻게 된다? 360도 곱하기 n2 플러스 얼마가 될까? 그 뭐라고 했죠 그거? 뭐라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이걸 못 읽는 거야? 예원아, 저거 나도 읽어. 우리는 보통 방정식의 미지수 값은 xy로 표현하고 각을 표현하는 미지수 값을 세타라고. 센터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세타를 들어가서 표현해보라고. 또 오메가 값을 180 아, 마이너스 세타? 180 플러스 세타. 이쪽이니까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값이잖아. 네.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요. 얘를 180도 플러스 세타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세타가 없어져? 빼기.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각으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이 대칭이나 이런 문제는 외우지 않고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지. 표현을 못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안 써봤으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지. 써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인데 삼각함수 끝나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수원 시험 볼 때가 되면은 그때도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웃긴 건 한 가지야. 그때만 딸랑 나오고 이런 표현 안 써. 오 마이 갓. 여러분들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게 있다 가리키는 거지 그거를 무궁무진하게 이용한다 그건 아니야. 있다. 일반각으로 이렇게 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도만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거지. 수능에도 안 나와. 안 나와. 대학교에서도 안 배워. 안 써먹어. 왜 배워요? 어? 왜 배울까?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우리 수학 왜 배워? 대학 가기 위해서. 가리키니까. 우리나라 의무 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이걸 안 배우면은 일반 평균적인 지식 전달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거 선생님 얘기하지만 이거요? 이거를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가는 순간 대학교 3, 4학년 때 배우는 게 이런 과정이야. 우리 수학 천재. 니네들 이 수준으로 고1 과정만 하고선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을 가면 수학 천재 소리 들어. 단 하나 전제 조건 있지. 그렇지. 문제를 영어로 이해할 줄 알면. 두 번째 얘기할까? 이게 진짜 선생님이 왜냐면 캐나다에서 일했던 게, 그러니까 유학생들을 조기 유학생들을 학교에다가 이제 입학시키는 그걸 했거든. 그래서 걔네들 어플리케이션을 써가지고 입학을 시키면은 실질적인 시험 성적은 되는데 조건부 입학이 돼. 이유가 영어 때문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근데 걔네들 가면은 수학 시간에 천재 소리 들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애들 우리 들어가면 대부분 다 구구단을 외우고 들어간다고. 우리나라 교육률은 사교육률이 하도 높았고 걔네들은 4학년, 5학년 때 배우고 더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3자리, 4자리에 덧셈까지 암산을 시켜. 근데 걔네들은 2자리부터 공학용 계산기를 써. 우와. 초등 2학년에 교과서에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이 있어. 근데 우리는 걔네들이 계산기를 누르는 시간에 우리는 답이 나와 있지. 애들은 놀라 자빠져. 그럼 막 어떻게 계산해? 이거 계산 못해? 막 이런 식이. 천재 소리 들어.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그러면 그런 시간에 뭘 배워요? 뭘 배우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전에 그거 다 배우고 들어가는데 걔네 4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럼 걔네들 1, 2학년 때 모르겠 1, 2. 너 왜 1 다음에 2야? 그거예요? 그런 거 모르잖아. 걔 그런 걸 배우는 자릿수 올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지. 왜 자릿수를 올리는지. 쉽게 말해서 네가 쓰는 숫자는 무슨 숫자? 자연수. 십진법의 수. 우리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십진법의 수라는 건 뭐야? 설명해줬잖아. 봐봐 설명해줬어. 타겟로그 값을 떨어요. 나 왜 가르쳐준 거야? 우리 별도로 보초까지 해줬는데. 근데 십진법의 수라는 거는 총 10개의 종류의 숫자를 사용해서 수를 표현한다고 해서 십진법의 수야. 뭐라고요? 10개의 종류의 숫자. 0부터 9까지 10종류의 아. 숫자로 수를 표현한다고 해서 십진법의 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모르고 그냥 계산 위주로 가잖아. 걔네들은 그런 걸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배운다면 걔네들은 뭔가 하나를 가르쳐도 약간 깊게 가르치는 거야. 애들이 실제로 생각을 해서 그런 거. 나눗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에 몇 등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뭐 한 단원에 뭐 한 2주면은 끝날 거 걔네들은 한 달.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생각해보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는 수업이 더 많아요. 역시 주의식 교육. 역시 역시 X 이런 게 어. 그 10초선 얘기하는 거. 10초선. 그치. 그 시초선으로부터 얼마큼 들어갔냐. 그걸 근데 기준. 하나는 질문이 생겼는데 저희가 지금 공하고 있는 저 알파 회사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컴마 알파 마이너스 배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대체 뭘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경의 위치와 얘와 얘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걸로 각을,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동경의 위치를 가지고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얘가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는 얘가 진짜 몇 바퀴 돌고 여기 있다라는 걸 얘기를 못하니까 일반화를 시켜보는 거지. 이거를 일반화로 시키면 대칭일 때는 이런 일반화가 된다. Y축 대칭일 때는 이런 일반화식이 된다. 90도 대칭일 때는 뭐가 된다는 거야? 아니, 얘는 같을 때. 그러니까 동경이 같다라면은 우리는 동경을 빼면은 뭐가 된다? 360n이 된다. 일반화 시키는 방법. 두 개가 이렇게 동경의 위치가 같아 있어. 그럼 우리는 그냥 얘를 세타라고 표현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이거를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지? 두 동경의 위치를. 그러니까 두 동경의 위치가 Y축 대칭, 포개어질 때, X축 대칭, 원점 대칭일 때는 일반각으로. 우리 1사보면은 360n 플러스 0부터 360n 플러스 90까지라고 얘기를 하잖아.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동경이 이렇게 원점 대칭일 때, Y축 대칭일 때, X축 대칭일 때 겹칠 때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일반각으로 표현법을 연습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써먹을 일이 없지. 그렇네. 써먹으니까 이렇게 일반각 표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동경의 위치를 갖고 일반각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일반각 표현을 안 배웠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건 일반각의 표현법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는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지.
그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냥 빨리 해주면 360 또 곱하기 n이다. n 플러스 180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마이너스 18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180이든 플러스 180이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지. 왜? 얘를 한 바퀴 들 돌리면 되잖아. 한 바퀴 들 돌리면 되잖아. 마이너스 180이라는 건 한 바퀴 더 돌리고 180도 돌아갔다는 얘기와 한 바퀴 들 돌리고 180도 더 갔다는 얘기. 우리한테는 시초선에서 180도만큼 더 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얘가 몇 바퀴 돌았냐는 어차피 모르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이제 y는 x의 대칭. 이것도 해야 돼? 네. 그냥 물어보는 내가 바본 거지. 당연히 내라는 대답이 나올 거 뻔한. 이거는 지워도 될까? 아니요. 공간이 좁아요. 여기에다가 쓰기에는. 제가 사진 찍어줄게요. 영상은 좀 찍어주시면. 어차피 영상 찍어서 이거를 우리 톡방에다 올리면 되잖아. 단톡에 공유. 오케이. 사진. 그냥 여기다 쓸게 맞아. 쓰고서는 아이고. 내가 힘들어야지. 니네가 이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금 작게 하자. 여기에 세타가 있다고 쳐. 그 다음에 우리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 그럼 얘를 y는 x에 대칭시켜 보자는 거야. 그럼 당연히 대칭시키면 어떤 선이 생겨요? 이런 선이 생기겠지. 그럼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야? 세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를 마찬가지로 알파라고 하고 이제 뭐 쓸 거 있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메가. 그다음 뭐 있을까? 아, 또 뭐 뭐예요? 있냐? 나도 몰라. 저까지밖에 안 써가지고. 또 뭐 있지? 옴 쓸까? 옴 쓰기 너무 빡센데. 써주세요. 옴. 옴. 마라비야. 자, 내려가 쓰기 그냥 써. 피라고 하자. 피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알파는 지금까지 썼던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얼마? 세타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자, P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 360n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제는 익숙하게 여기에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지. 잘하는데. 여기가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90도간만큼 돌아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계 표현만 여러분들 왼쪽으로 돌면 플러스 세타 값, 오른쪽으로 돌면 마이너스 세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플러스라고 계산하는 게 편한지 아니면 갔다가 되돌아왔다라고 계산하는 게 편한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세타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요 각이 얼마라는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아니 날이. 그러면서 상상고 영어 시험은 되죠. 자, 그럼 얘는 뭐 하면 될까요? 10개 그렇게 찍고. 그렇지. 여기까지만 표현하면 나머지는 뭐 하면 된다? 더한다. 알파 플러스 p 값은 뭐와 같다? 360. 얘 n한 n트라고 해야 되겠지. 곱하기 n 플러스 90도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선생님이 매번 가르치지만 어렵다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들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길은 아무리 힘들게 가고 오고 하더라도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산도 한번 올라가 볼 때는 두려움이 있어. 왜? 낯선 길이니까. 근데 거기를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 그러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되게 쉬워요. 내 체력적으로 늘어나도 그랬지만 아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만 넘어가면 다시 내리막길이 온다. 여기가 제일 힘들다. 이런 것들을 알고 문제를 풀면 산을 오르면 되게 쉬워지거든. 수학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어색한 감이 많아. 근데 써먹다 보면 나중에는 별거 아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지. 여러분들 이거라고 생각하면 2차 방정식 우리 맨 처음 배울 때 인수분해하라고 할 때 처음에는 막 공식 외우는데도 안 돼. 막 공식에 대입하라는데 안 돼. 아, 잘 됐나 너희들은? 안 되는데 지금은 뭐야? 2차 방정식 문제 풀으라면은 되게 쉽잖아. 아니야?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아직까지 어려워? 이제 쉬울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고차 방정식을 너희들이 하는데 3차, 4차, 5차도 하는데 2차 방정식이 어렵다고? 그래! 2차 방정식이 어렵다면 1차 방정식! 누워서 떡 먹기잖아! 차라리 모든 문제만 그거 나온다면 식이 뭐 숫자가 크더라도 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처음 1차 확률 배울 때 뭐야 웬 방정식? 2항 배우고 막 할 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하다 보면 되게 편해져. 근데 내가 얘기했지. 계속하진 않아. 계속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쉬는 시간입니다. 아직 아닙니다. 자, 이제 139페이지 보자. 아직 할 거 많아 우리. 근데 저는 진짜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138조. 생각하기 끝까지. 138조. 끝이야. 좋았어. 48? 58 아니야? 58이야. 58이지? 이제 가계표현만 하면 돼. 호두법과 60분법 그것만 하면 우리 이제는 삼각비를 구하는 방법. 그럼 끝이야. 가계표현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호두법과 60분법. 안 해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안 해주셔서 너무 끝이어서 헷갈려요. 기억이 안 나요. 안 해주셨어요. 아니 왜 니네가 흥분해 수업 끝나는데. 집에 가는 거. 몰라, 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 기억이 나지 난 않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 바꾸는 건 얘기 안 해주셨는데. 아니 라디안이 뭐라는 건 안 했잖아. 어떻게 그 기억이 안 크기를 나요. 표현하는 걸 라디안이라는 걸 얘기해 줬잖아. 그게 뭐예요? 그냥 똑같다고. 그 라디오 똑같다 그냥 똑같다. 덤빌라고? 주영이 삐졌다. 주영이 삐졌다. 자 보자. 60분법은 원 한 바퀴를 몇 등분했다라는 거야? 360등분했다라는 걸 얘기하지. 이거는 기억나? 60분이 달라. 60등분했다고? 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대단한 아이야. 어떻게 상상거를 갔는지. 잘 들어갔어. 자 60분법 선생님이 이거는 설명했어요. 60분법과 호도법의 차이. 왜 호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지, 가계 표현을 왜 바꿨는지. 그게 안 해주시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불화를 때리고. 모르겠어요. 60분법은 이거라고 했잖아. 선생님한테 60분법을 각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단어야. 아니 기호야. 단위. 기호라고 단위요. 그 길이. 그렇지. 여러분 이걸 하면 내 시각하고 내 시력하고 내 키를 더하래. 더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각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단위와 뭐 또 다른 수의 연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우리는 연산을 해야지 뭔가를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수학에서 필요한 건 연산을 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퍼센트도 우리는 계산할 때 뭐예요? 백분율로 바꿔서 일반 숫자와 계산을 하잖아. 마찬가지로 각을 나타내는 크기를 각의 단위로만 표현하니까 일반 값하고 연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 값하고 연산하기 위한, 일반 값은 대부분 다 길이를 나타내지. 왜냐하면 좌표평면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표현하니까. 그 길이랑 연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바꾼 거야? 호도법이라는 단위로 바꿔놓는 거야. 그래야 우리는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이해됐어? 네. 그것을 이제 하는 건데 60분법은 무엇을? 원을 기준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원점. 그렇지,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는 아니지. 원과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럼 원의 정의가 뭐예요? 됐다. 됐다. 돌려놓은 거. 뭐라고? 저 원점에서 같은 길이만큼 돌려놓은 거. 그렇지. 그거를 좀 더 유식하게 더 얘기하면 정확한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 수학적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 그렇지. 왜? 우리 도형의 기초에서 점이 모이면 뭐가 돼요?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3D. 영어 좀 한다. 그렇지. 입체 도형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게 단순 기본 논리니까. 마찬가지로 이 점들, 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이 모여서 생긴 선인데 이 점들의 공통점이 뭐다? 원의 중심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이라는 거. 이게 원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기준을 잡고 한 바퀴를 돌리면 이 한 바퀴를 몇 등분했다? 360등분한 거를 우리는 60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원 한 바퀴를 몇 등분? 60등분. 즉 360등분. 360. 이번에 다시 봐봐. 닮아가는 걸로 이제 360등분 한 바퀴를 몇 등분 했다? 360등분 했다.
너 신나는 거 아니니? 쉬었다 하자. Recording in progress. 볼까. 자, 너무 멋있어. 수업하자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 하고 있어. 시간표 보낸 거거든요. 잘했어. 그죠? 고마워. 그럴 줄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원을 60등분한 거 누구야? 너? 아니, 60분법을 그러니까 왜 60이라고 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을 표현하는 게 도잖아. 그냥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할푼이라는 걸 쓰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된 걸 우리는 할, 푼은 둘째 자리, 리는 셋째 자리지. 이런 개념으로 각을 우리는 도만을 생각하는데 1도를 또 60등분한 게 있어. 아, 또 그 분, 왜냐면 시간을 우리는 60등분 하잖아. 맞아요. 어느 한 바퀴를 분초 60분은 있잖아요. 분초로 나누듯이 각도도 분초가 나눠져. 그러니까 1도가 최소 각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아니라 1도를 1분, 60등분한 거 분이라고 하고 그 분을 또다시 60등분한 걸 초라고 해.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써. 안 쓰니까 난 얘기를 안 할 뿐이야. 왜? 다음에 문제가 그런 거라도 한 문제라도 나오면은 한 번쯤 언급하고 지나가겠는데 예전에는 교과서에 있는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해 줬어. 근데 쓸모 없더라고. 아예 문제가 분초를 쓰는 단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넣은 거고, 그러니까 1도 최소 단위를 60등분한 거를 분이라고 하고 그 분을 1분을 또 60등분한 걸 초라고 해. 60등분해서 최소 단위를 바꿔 나간다. 단위가 60등분이라고 해서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한 바퀴를 이거를 60등분해서 60등분해라. 최소 단위를 60등분하고 또 그 단위를 60등분해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60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수학과 갈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360등분 했는데 그 다음부터 60등분 해가지고 그 60. 그치, 원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1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그 그게 1도를 더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1도 간격, 1도와 1도 사이 간격이 있잖아. 이걸 또다시 세분하게 해서 60등분한 거야. 이걸 360등분한 게 아니라. 에이, 60등분해서 할 거면 계속 360등분 할 것이지. 한 바퀴 360도는 상징적인 의미잖아. 한 바퀴. 쓸데없다. 근데 1도와 1도는 한 바퀴가 아니라 특정 각이잖아. 단위를 60등분하고. 왜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지? 전혀 쓸모없는 지식인데. 뭐 알면 좋은 거지만 하여튼 거야. 예, 원 한 바퀴를 무엇이 따라간다? 360등분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라디안이라고 있는데 라디안이라는 건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의 기준을 두는 거야. 자, 반지름이 R인 원 한 바퀴의 둘레 얼마가 돼요? 2파이 R이 되죠. 그치? 2파이 R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게 원 둘레의 길이를 재는 거야. R만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게끔 R이 되게끔 원 둘레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 길이만큼 간 각의 크기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야? 1라디안이라는 단위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실질적인 요 길이가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라디안은 비례값이기 때문에 비례값이야. 라디안은. 얘가 반지름이 1이면 얘도 1이 되겠지. 얘가 0.1이면 얘도 0.1이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길이와 0.1과 1은 길이가 틀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삼각 값이라고 안 하고 삼각 비라고 하는 거야. 그 크기의 단위 값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지? 그러니까 라디안이라는 값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기로 했냐면 반지름이 R이 아닌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그렸을 때 둘레의 길이를 1씩 잘라 놓은 것을 1라디안이라고 표현한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알지? 자, 라디안 각은 기본 반지름의 길이를 무엇으로? 1로 놓고 만든 각이 기준이 되는 각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라디안 각은 B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2파이 R을 우리는 몇 등분? R 등분한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파이 등분을 한 거잖아. 그치? 2파이 R 한 바퀴를 360등분 한 거와 2파이 R을 2파이 등분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한 바퀴를 돌린 건데 그러면 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2파이 r을 r 대 360도는 비율로 환산을 한다면은 2파이 r 대 무엇이 된다? 2파이가 되는 거죠. r 등분한 거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r 대 1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비례식에 의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죠. 그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다? 360도 곱하기 r 값은 2파이 r 곱하기 1 값과 같은 거. 그럼 양변을 나누어주면 r, 양변을 2로 나눠주면 60등분의 180도는 라디안 각이 얼마와 같은가? 파이라는 값과 같은 값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두 개는 같을 수가 없어. 왜? 60등분은 각을 대표하는 단위인 거고 파이는 3.14259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같은 의미라지 같다라고 얘기는 힘든 거지. 그러니까 같은 값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두 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야. 파이 라디안인 거죠. 그치? 파이 라디안인 거지. 라디안 단위는 생략을 해요. 기본적으로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선생님, 음. 두 번째 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거? 네.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2파이 한 바퀴를 360등분한 거나 2파이 r, 원 둘레가 2파이 r이잖아. 길이 전체를 r씩 등분한 거야. 그럼 몇 등분 됐다? 2파이 등분 된 거잖아. 그러니까 둘레를 360등분한 길이가 1도잖아. 네. 둘레를 r만큼 나눈 게 1라디안인 거죠. r이 의미하는 게. 그거를 우리는 비례식으로 비율로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저희 별이 같아요? 같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최소 단위가 이게 1도가 몇이지 아니라 얘네 이거를 360등분 하면 단위가 나눠질 거 아니야. 얘를 2파이 r을 2파이 등분한 거니까 한 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360도 한 그 부분이 라디안으로 따지면 어느 부분과 같은지 실질적으로 1라디안은 몇 도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1라디안은 몇 도다라 얘기하기에는 그 각이 일반적인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80도 단위로 표현을 하는 거지. 왜냐면 1도는 몇 라디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2파이 r을 360도 등분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라디안은 2파이 r을 몇 등분? 뭐 3등분 했다고 쳐. 3라디안 값이 180도로 얘기하면 즉 60분법으로 얘기하면 얼마 몇 도와 똑같은 값을 계산하냐. 그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2개 곱하면 2파이야 어차피 없애주면 되잖아. 얘네 곱하고 얘네 곱하니까 2파이 하면 없어지잖아. 그러면 3라디안 값은 1라 뭐야? 나 뭐 한 거야? 맛있는데요? 맛있다고? 아니. 3라디안 값. 3라디안 값은 얼마야? 3라디안이요? 180에다가 3라디안은 몇 도? X도를 3라디안은 X도다. 라디오가 생각나. 180분의 얘가 X도라고 표현해야 되지. 3라디안이 각도로 60분포로 표현하면 몇 도가 같냐라는 우리는 계산할 거잖아. 그러면 360X 360에 360도의 X도는 2파이 대 3라디안. 그러면 얘는 2파이 X도는 뭐와 같다? 3 곱하기 360도와 같으니까 X도는 뭐와 같다? 파이분의 3 곱하기 180도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3라디안 값은 X도로 표현할 때 3라디안 값 60분법으로 얘기하면은 파이분의 3 곱하기 180도와 똑같은 크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 얘로 라디안 값하고 무엇을 비교한다? 60분법을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외워야 될 건 얘지. 보통 이제 60분법에다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고 그다음에 라디안 가게는 파이분의 180을 곱하는 비례식에 의해서.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360도를 A도라고 표현하면 360도가 의미하는 거는 라디안으로는 2파이를 의미해. 360도가 뭐가 되니까 2파이랑 여기 R 어디 갔어? 2파이랑 똑같잖아. 한 바퀴를 2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몇 도? 비라디안 값. 라디안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건 A 값을 찾고 싶으면 A도 곱하기 2파이가 뭐와 같다? 360도 곱하기 비라디안 값과 같으니까 각도를 찾고 싶으면 2파이분의 360도 곱하기 라디안 값을 해주면 되니까 정리해주면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라디안 값이 각도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각도를 찾고 있다. 라디안 값을 찾고 싶으면 360도분의 A도가 2파이 곱하기 100A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무엇이다라고 180도분의 파이 곱하기 A도를 해주면 라디안 값이 나온다라고 공식처럼 얘기를 해주지. 그냥 우리가 외울 건 난 얘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360도를 라디안으로는 얼마 값하고 똑같은 값으로 계산해? 2파이로. 그럼 360도 중에 60분법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2파이 중에 라디안이 갖고 있는 값의 크기라. 이걸 비례식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그 여기 원리는 원리를 모르고 그냥 그 1라디안이 뭐 파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가 그걸 단순히 외우는 거지. 180도이다 이런 단위로. 식으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의미로 전달하면 180도가 라디안 크기의 뭐와 같다? 파이와 같다. 같은 길이를 의미하는 얘는 각도의 의미고 얘는 라디안의 의미인데 두 개가 똑같은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파이는 3.14 이루고 원조율이잖아. 그게 실질적으로 180도는 아닌 거지. 얘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고 얘는 각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각을 표현하면 길이와 똑같은 의미로 상충한다. 같은 값은 아니지만 똑같은 걸로 봐도 무난하다라고 갖고 가는 거지. 그래야지만 우리는 타 숫자하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도 못 풀렸다. 뭐라고? 안 풀렸어요 문제를. 문제를 못 아니 풀겠어? 나중에 이거 설명하고 응.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문제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돼. 여러분들이 라디안을 왜 쓰는지를 우선 파악하면 돼. 그건 알겠지? 라디안 왜 쓴다고 했어? 라디안가 각이랑 길이랑 연산이 안 되잖아. 3이라는 값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숫자는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야. 왜냐하면 좌표평면의 값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3은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 단순 숫자잖아. 근데 3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의미는 삼각함수,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단위를 바꾸는 거야. 굳이 실생활에 각을 나타내는데 라디안으로 표현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굳이 라디안 값을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건 함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할 때 일반 숫자와 각도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함수에 나타내는 값은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면 돼. 왜? 우리 함수라는 건 축에 있는 좌표를 읽는 거잖아요. 즉 X축과 Y축이 만나는 걸 0을 기준으로 하고 0에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는 즉 이 3이라는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에 3 왼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마이너스 3이라는 좌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있는 숫자는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와 삼각함수에 나온 함수값하고 연산을 하고 싶은데 각을 나타내는 값하고 길이를 나타내는 값하고 연산을 할 수는 없는 거야. 내 시력이 1.0이고 키가 167인데 두 개 더하면 168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단위가 틀리니까. 그러면 각을 일반 길이와 연산할 수 있게끔 변형을 한 게 호도법이라는 거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니까 삼각함수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할 필요 있어 없어? 자기 홈플러스 같은 데 가갖고 물건 사는데 일일이 다 계산해서 얼마를 낸다. 그래서 거스름돈 얼마지? 확인하고선 돈을 계산한다. 물론 1,000원, 5,000원 미만의 물건 살 때 빼고 1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얼마인지 계산하고 쓴다. 그럼 더 세나? 내 돈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60분법에서 라디안각을 하는 건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기보다는 수학이라는 삼각함수라는 거를 계산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단위잖아. 1km 더하기 1km 더하기 30cm는 실질적으로 계산이 돼안돼? 안 되지.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거나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해야지 연산이 되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나? 1kg 더하기 3cm. 덧셈 안 되잖아. 직설적으로. 그럼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거나 센티미터를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덧셈을 하죠. 각도를 일반 길이의 값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길이를 각도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각도를 길이로 전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60분법과 호도법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2파이를 왜 2파이로 나눠요? 2파이를 2파이로 나눈다. 파이어를 얼로 얼로 나누는 나누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2파이 r이라는 걸 한 바퀴를 r 단위로 잘랐으니까 몇 단위가 있다? 2파이만큼 단위가 있다는 거지. r이 2파이만큼 있다는 거지. 왜 알로 잘라요? 라디안은 기본 단위가 r이잖아. 네. r씩 자르면 얘가 몇 칸 있다? 2파이 칸만큼 있다. 2파이라니까 알로 나누는 거죠. 그치, 2파이 r. 이 전체 길이 2파이 r이고 네. 이거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파이 r이야. 그럼 얘를 r씩 자를 거야. 그럼 몇 칸이 있냐는 거야. 2파이 칸만큼 있겠지. 근데 그럼 나온 2파이가 네? 2파이가 그 각인 거죠. 2파이 자체가 각을 의미하는 거긴 하지만 2파이가 각은 아니지. 2파이는 길이지. 각을 길이로 전환시킨 거니까. 그럼 그 2파이가 그걸 이게 알만큼 나누는 그 길이인 거죠. 2파이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2파이는 r만큼 나눴을 때 몇 개가 있냐?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럼 개수가 뭐 어떻게? 2파이 r을 360등분 했을 때 네. 한 바퀴를 360등분 하는 것과 2파이 r을 2파이 등분한 거와 같은 개념이죠. 알았어요. 얘는 1도로 한 게 아니라 360등분 한 걸 1도라고 하잖아. 거기 2파이 r을 2파이 등분한 거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의 표현을 길이의 표현과 똑같은 개념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이 단위 계산을 하는 거지. 이해됐지? 안돼. 근데요. 혹시 오늘은 대표 유형 문제 안 풀었어요? 우선은 개념이 빨리 끝나야지 대표 유형을 접목을 하든 뭐를 하든. 솔직히 선생님은 지금 이 개념을 여기까지 삼각비까지 한꺼번에 가야 돼. 그리고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챕터를 할 거고. 왜냐하면 여기가 선생님 제일 솔직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선생님 개념 설명할 때 힘들어하는 게 딱 두 가지고 두 종류가 있거든. 이 단위 환산하는 거. 왜냐하면 애들이 필요성을 몰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라니까 문제 풀기 위해서 하라니까는 마지못해 하는 거란 말이야. 이 개념이 첫 번째가 힘든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각이나 가계 표현 이런 거에 개념 전달하는 게 되게 힘들고 두 번째가 극한의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 설명할 때 애들이 멘붕이 와. 극한은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의미거든. 리미트라는 의미가 한없이 가까이 간다. 내가 여기 문에 한없이 가까이다. 근데 나는 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잖아. 근데 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산한다. 네? 왜요? 그러니까 그게 개념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바다에다가 선생님이 물 한 바가지를 넣었어. 바다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변화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죠. 없어. 그게 극한의 개념이야.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네. 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면 이무한대 아니야? 니네들의 개념이 그거야. 바닷물에다가 물 한 컵 넣었다고 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의 연산의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게 극한의 개념이거든. 나는 이게 아닌데 이거인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누가 만든 거예요? 어? 누가 만든 거예요?
극한의 개념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원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존재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원이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왜죠? 어? 이게 원이 아니라요? 수학적이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극한의 개념이 없으면 이 세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고. 이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해? 사각형이라고 얘기하잖아. 얘 사각형이야? 아니야. 현미경으로 보면은 사각형이라면 분명히 선이 돼야 되잖아. 얘 일직선일까? 아니야. 자세히 보면 여기 우둘두툴해갖고 막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볼수록 얘는 선이 아니야. 이렇게 굴곡 있는 막 이렇게 삐쭉삐쭉한 그런 거지. 그럼 극한이 없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는 그렇다는 거지. 우리 현실 세계 보면서 얘는 면이다, 평평하다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평평해? 아니. 평평하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 서로 의사 전달이 되는 거지. 그렇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얘는 평평한 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지. 서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무시할 거는 무시하고 가는 거지. 그게 현실에서는 필요하니까. 그게 약간의 극한의 개념이 접목된 거지. 철학자 같다. 그러니까 옛날엔 철학자가 다 수학자였어. 그런데. 그러네. 그러네.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설명할 때 아이들이 지금까지 연산에 의해서 접근했던 수학적 개념이 무너지는 단계잖아. 얘를 면이라고 했는데 면이 아니야. 얘를 선이라고 했는데 선이 아니래. 선생님 그럼 또 극한의 그 개념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요? 그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우고 지금부터 그걸 설명하면은 되게 나는 그거를 1년 동안 배운 걸 너희들은 단 2시간의 수업으로 끝내야 돼. 극한의 개념 설명할 때. 나는 대학교 가서 1년 동안 배운 거를 너희들은 단 2시간 만에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선생님이 몇 번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선생님이 자주 쓰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제 자주 쓰시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하여간 나중에 수학과를 가보면 약간은 이런 선생님 몇 개를 한번 해보면 툭 빠지는 경우가 하나가 있는데 뭔가 하나에 딱 피고 있잖아. 그럼 그게 결론이 할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게 있어. 아, 그래서 귀찮은 스타일이시네. 그렇지. 남들이 보면 괜찮은 거고 어떤 쪽으로 우리 교수님이 보면은 탐된 공부를 하는 거고 오. 양반에. 그런 약간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학하는 사람은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더라고. 하나에 필 받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못 봐.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이 약간 멋있잖아. 그럼 너는 변태인 거야. 변태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야. 미치었다라는 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니잖아. 미쳤다라는 건 결코 나쁘다라는 표현은 아니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의미로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되고 있는데 이런 뻘짓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쨌든 140쪽에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와 같은 값을 의미하고 1도는 180도분의 파이 라디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의미하는 바는 180도와 똑같은 크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60분법을 이용할 때가 있고 라디안을 이용할 때가 있어. 근데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라디안 표현을 써야 돼. 어쩔 수 없이 길이와 연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건 다 뭐야? 60분법을 써오고 있잖아. 각도를. 그러니까 너희들이 라디안을 각도로 바꾸는 방법,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습을 해줘야 돼.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는 우선은 익숙한 60분법을 이용해서 풀고, 근데 이거를 풀어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각도가 아닌 길이의 단위로 각을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라디안 계산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때는 굳이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야. 지금 처음 배울 때만 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각도도 길이를 의미하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편한 것들이 있다는 거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원이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원의 넓이나 둘레의 길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얘가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와 그치?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는 거지. 각을 표현할 때, 자,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얘 코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R. 아니 알파 아니, 60분법. 아. 360도. 우리 계산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야? 360분의. 보통 맨 먼저 360도분의 먼저 나와? 그렇지 않아요? 2파이 보통은 2파이 r 곱하기 아니야? 아,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몇 도? 세타. 세타도.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치?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세타를 무엇으로? 라디안 값으로 바꿔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세타 라디안 값은 뭐와 같은 거야? 180도분의 세타 곱하기 세타 파이 곱하기 세타 얘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그대로 넣는 거지. 세타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알파 라디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대로 넣어주면은 얘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1인데 세타 대신 뭐를 쓸 수가 있다?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라디안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값? 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2 180 해주면 360도가 되잖아. 그럼 무슨 값과 같다? r 곱하기 라디안 값과 같다. 즉 반지름의 라디안 값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호의 길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라디안 값으로 표현했을 때 호의 길이 구하는 게 훨씬 쉽지. 그렇지? 60분법으로 표현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넓이도 표현할 수 있지. 우리 넓이 어떻게 표현해요?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한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가 되는 거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1 곱하기 세타가 뭐와 같다? 파이분의 180도 곱하기 라디안 값. 그럼 얘는 파이 없어지고 얘 2가 되는 거지. 2분의 1 r 라디안 값 곱하기 r 제곱과 같은 거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r 곱하기 r 곱하기 알파 라디안 값이 뭐야? l과 같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알파 r이라고도 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뭐와 같은 거야?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RL이라고도 배웠지. 네. 2분의 1 RL이라는 공식이 이걸로 해서 나온 거야.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2분의 1 값이 넓이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뭔가의 길이 단위를 찾거나 할 때는 60분법보다는 뭐가 호두법의 각이 표현됐을 때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각을 표현하는데 익숙하니까 각이라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온도를 표현하는 건 뭐? 도시잖아. 근데 미국에서 도시 얘기하면 바로 못 받아들여. 걔네는 화씨를 쓰니까. 걔네는 화씨가 익숙한 거, 우리는 도시가 익숙한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화씨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몇 도인지 잘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죠. 쓰는 다리가 틀리기 때문이야. 그거랑 마찬가지로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시를 쓰는데 얘는 화씨를 계산하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한 거고, 근데 쓰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왜 써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한 거지, 이 단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킬로미터하고 마일하고의 차이 아세요? 네. 우리는 킬로미터 쓰잖아요. 미국은 마일을 쓰잖아. 그치? 걔네들이 마일 쓰는 게 잘못된 걸까? 우리가 킬로미터 쓰는 게 잘못된 걸까? 삶이 그렇게 일반화됐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맞춰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두 개를 갖게끔 뭔가를 전환하는 연산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각도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고, 우리는 일상생활에는 각도는 도로 표현하는 게 필요했던 거. 그거를 비례적으로 매칭시키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고. 뭐를 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하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은 필요 없는 거고. 어떤 건지 알겠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141쪽에 있는 거는 뭐 전환만 해주면은 쉽게 나오는 거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설레발을 친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이 다 필요 없어. 실질적으로는. 왜? 지금까지 배운 건 어떻게 보면은 오프닝 무대? 오프닝 무대. 분위기네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오프닝 무대. 이 본 무대로 가면은 이거 할 일이 없어. 본 무대로 가면 이거 할 일이 없어. 근데 지금 본 무대로 가기 전에 이거는 건너뛸 수는 없는 거지. 지금 몇 도야? 8도. 더운데. 더안 돼. 더 안 돼. 나도 더워. 서연아 나 콜라 보여가지고. 나도 미안해 시켰어. 안 미안해. 속으로는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지. 난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돼. 얼굴이 좀 빨개져. 자, 선생님이 얘기하자. 삼각 B는 어느 도형에서 만든다? 찾을 수 있다? 직각. 이거는 잘 기억하네. 가장 자신감 있어. 삼각 B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값을 구할 수 있어. 다른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삼각 B는 무조건 뭐? 직각삼각형에서만 구할 수가 있어. 자, 우리는 삼각함수를 할 건데, 함수기 때문에 어디에다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 값이 아니라 삼각 비야. 비율값이기 때문에 길이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 닮은 배웠잖아. 그치? 비값을 의미하는 거야. 길이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알겠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한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사분면에다 보통 표현을 한다고 했지. 자, 얘 임의의 점의 좌표 P점이다라고 했어요. P점이다라고 했을 때 얘 좌표가 A, B라고 해보자. 임의의 좌표가. 알겠지? A, B라고 하고 이 동경과 이루는 각의 절대 크기를 세타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야. 일반 각이 아닌 절대 크기야. 알겠지? 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P, 이 동경에 의해서 이루는 각이 나타내는 삼각비 값은 얼마가 되냐는 거지. 자, P점이 주어졌을 때 동경을 그리고 그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삼각비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얘라고 놓으면은 쉽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 삼각비는 무슨 도형? 직각삼각형이죠.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돼.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A가 되죠.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죠. 얘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가 그려져? 직각삼각형이 그려지죠. 그렇지?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무엇을 찾아보자? 사인 값을 찾아보자. 그럼 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니? 빗변분의 높이가 되죠. 저번 시간에 했었지.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무슨 값? B값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얘분의 무슨 값? A값.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어떻게 구해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지. 뭐든지 여러분들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비 값은 얘로 구한다. 무조건. 거기에서 선생님이 뭐 2, 4분면일 때는 직각삼각형 어떻게 그래요? 3, 4분면일 때 직각삼각형 어떤 거 다 필요 없어. 1, 4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뭐를 찾으면 돼? 삼각비 값을 구하면 돼. 이게 같은 값을 가져. 그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각 변환. 아까 전에 우리 일반각 할 때 X축 대칭, Y축 대칭 할 때 각의 변환이 있었잖아. 그냥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다 통해. 그러니까 우선은 잠깐 너희들한테 이 삼각비 값, 즉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비 값을 구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거든.
이거를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이사분면일 때는 왜 이렇게 삼각형이 안 그려지는데 왜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구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좌표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도형,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삼각비값을 구하는 건 중3 때 했단 말이야. 근데 특정 P라는 점이 주어지고 삼각비값을 구하라면 점인데 어떻게 삼각비값을 구해요?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점이 의미하는 건 동경을 나타내는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동경은 뭐라고 했어? 시초선과 원의 좌표평면의 중심과 그 점을 연결한 선의 또 다른 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선을 긋기 위한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무엇을 만들 수 있다? 직각삼각형. 그거에 의해서 삼각비값을 구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여러분들 일반각 얘기할 때 좌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얘기할 때 XY 좌표를 얘기했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 보자. B가 의미하는 거 무슨 좌표? Y 좌표죠. A가 의미하는 건 무슨 좌표? X 좌표야. 그치? 그럼 우리는 사분면에 따라서 삼각 B값의 값의 부호가 결정이 돼. 어떤 부호가 결정이 되냐면 자, 사인 값은 Y 좌표에 영향을 받지. 왜? 밑에 있는 거 무조건 무슨 값이야? 양수값이야. 위에 있는 건 좌표잖아. 그러면 B의 좌표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은 B의 좌표가 어떻게 돼? 양수값을 갖죠. 3사분면과 4사분면은 무슨 값을 가져? 음수값을 가져. 즉 얘는 사인 값이 양수값을 갖고 사인 값이 양수값을 갖지만 이 밑에서는 사인 값이 무슨 값을 갖는다? 음수값을 가져. 왜? Y 좌표에 영향을 받는 값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는 무슨 좌표? X 좌표라고 했지. 그러면 코사인 값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X 좌표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 거야. 1사분면은 코사인 값은 X 좌표 양수죠. 2사분면 음수죠. 3사분면 음수죠. 4사분면은 양수니까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갖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자. 탄젠트 값은 X 좌표와 Y 좌표에 모두 영향을 받잖아. 그럼 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두 개의 부호가 틀리면 음수지. 1사분면 XY 부호 같아야 틀려요? 같으니까 탄젠트 값 양수야. 2사분면은 다르죠. 3사분면은 같아요. 그래서 탄젠트 값이 양수야. 4사분면은 달라. 그럼 우리는 얘를 보통은 뭐라고 외우게? 얼싸 탕코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얼싸 앙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외우는 방법이야. 얘는 모든 삼각비 값이 다 무슨 값? 양수값. 올. 올이라는 표현에서 얼. 사인만 양수값. 탄젠트만 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t 배로하기 힘드니까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만. 되게 중요해. 얼싸앙코라고. 얼싸탕코라고 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지만 선생님이 95년도에 고1이었거든. 나를 가리켰던 선생님도 이렇게 가리켰어. 얼싸앙코. 몇 년째야. 그거를 대물림해서 나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저도 딴 서브에서. 그렇지.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대학교에서도 얼싸앙코라고 가르쳐. 참 대단하지. 이게 일본에서 도쿄대학에서 만든 거라는데 그 일제치하 때 주입식 교육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호를 우리는 어떻게? 사인은 높이기 때문에 Y좌표. 코사인은 밑변이잖아. X좌표. 영향을 받는다. 그 부호를 따라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면 저거 해보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황이 저거 지금 저렇게 돼 있으니까 저게 지금 다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저렇게 Y축 대칭으로 됐으면 저는 사인 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지.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도 존재는 해.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 값은 음수값을 받는 거고. 근데 실제로 직각삼각형에서 길이가 양수인데 어떻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나중에 뒤에 삼각 비표라는 게 있거든. 0도부터 90도까지의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 값을 계산하는 게 있어. 그러면 90도보다 큰 거는 직각삼각형이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 실제적으로. 그러면 90도보다 큰 값을 예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값을 갖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모든 삼각비 값은 0도에서 90도 값을 생각을 하고 나머지 90도 이상이 되는 각은 0도와 90도인 각으로 변화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갖는 값이 0도와 90도에 어떤 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간단하게 2, 4분면을 예를 들면 자, 2, 4분면에 뭐라고 할까? 2, 4분면의 좌표를 마이너스 A, B라고 해볼까? 2, 4분면의 좌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생각할 건 얘야. 사인 값을 그냥 이걸로 구한다. 코사인 탄젠트는 어떤 좌표가 주어지든 그냥 여기에다 넣는다.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면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네가 회전 변환 안 했잖아. 그게 뭐죠? 네? 회전변화. 회전 변환한 거였어 이제. 이렇게 각도에 의해서 몇 도로 회전했을 때 변화. 니네는 우리가 변화인 게 x축 대칭, y축 대칭, x축 평행 이동, y축 평행 이동, 대칭 이동만 배웠잖아. 근데 회전 각도에 의해서 변환이 있거든. 그거는 둘째 치고. 그러면은 얘가 세타잖아. 그럼 이걸 하나 해보자. 이 4분면에 있는데 얘가 세타야. 그치? 그럼 얘는 90도잖아. 90도 플러스 세타. 이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점에서 얘가 Q값이라고 했을 때 Q의 좌표가 있겠지? 그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삼각비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가 궁금한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세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못 찾으니까 45도라고 생각을 해봐. 세타가 45도일 때 그럼 얘는 몇 도일 때야? 135도일 때지. 90도에서 45도 하니까. 그러면 45도일 때 A, B였다면 실질적으로 A, A가 되겠지. 근데 그냥 A, B였다면 이 점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B. 그치? 마이너스 A, 뭐가 된다? B가 되겠지. 이건 이해됐어요? P점이 마이너스 A, B로 간다라는 거 길이가 똑같았을 때. 그러면 이 점이 됐을 때 우리는 삼각비 값을 구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얘로 구하면은 실질적으로 사인 값은 선생님이 이 계산으로 보면 뭐가 돼야 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값이 돼야 되지. 즉 90 플러스 세타의 사인 값이나 사인의 세타 값이나 어때야 돼? 같은 값이 나와야지만 이 계산법이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얘는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없다. 그치? 맞잖아.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편하게 생각을 할까? 실질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얘 사인값, 코사인값을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인값의 의미 90도에 대해서 y축 대칭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야 애매하다. 선생님 왁스 바르신 것 같아요 머리. 아니 일반각일 때 뭐니까 그러니까 저기 좌표가 저쪽에 있었을 때 그래도 값은 똑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가 있다. 왜 에어컨이 안 그러니까 나와? 음수가 그러니까 저쪽에서 히터를 켰기 때문에 히터를 틀어요? 그냥 그럼 옆방 가서 끄고 하는 거야? 빨리 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2분의 8로 그러니까 사인을 걸리지 않아? 사인에다가 근데 2분의 그거 8 플러스 세타 그러면 설마. 저쪽 개념인데 아니 90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 2분의 파이가 그 개념이 그건 뒤에 부분을 배웠으면 그걸 되는 건데 얘가 실질적으로 90 플러스 세타와 같게 되는 게 사인 이거 되는 거는 뒤에서 이렇게 그 공식처럼 배우는 거고 이게 같다라는 걸 좌표로 직각삼각형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비투키밖에 사용 못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을 하면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건데 요거의 의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왜 시초선이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값은 직각삼각형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게 90도가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직각삼각형이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로 접근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삼각 B값의 의미가 각의 의미로 퇴색이 되는 거지. 그래요. 저 삼각배 없이 인수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B, A 이런 거 하는 게 길이의 절대값 A가 아니라 그냥 좌표 자체를 넣는 거예요. 왜요? 근데 길이 자체가 양수잖아요. 길이 자체가 좌표를 양수예요. 넣는 거잖아요. 길이를 이거는 넣는 게 길이가 아니라 절대값이 아니라 그거의 좌표값으로 돼. 선생님 이거는 x, y 좌표라고 했죠. y의 값이라고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좌표 평면에 있는 값이 주어졌을 때 삼각 B값을 표현하는 건데 삼각 B값의 실질적인 값은 각도에서 0도와 90도에서 값만 나타내는데 좌표에 따라서 90도가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 그 각에 의한. 근데 그 각이 실질적으로 예각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예각으로 바꾼다는 거는 정확히 무슨 삼각비는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도형에서만 구할 수 있다? 말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는 무슨 값밖에 없다? 얘가 예값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둔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비 값은 실질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걸 변환하면 볼 수 있어요. 그치. 그걸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게 이건 거고. 어떻게 변환하는 지금 이렇게 있죠. 그냥 좌표로서 우리는 의미 전달로 간다고. 대입만 하면 돼요. 여기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은 그냥 그 좌표에 대한 삼각비 값은 다 나와. 똑같아요. 어떻게 저 둔각이랑 직각삼각형에서 그 세타랑 붙을 수 있어요? 둔각이랑 직각삼각형에서 같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각이 같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삼각 B값이 같은 거예요. 직각삼각형 이 둔각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럼 만들기 위해서 얘를 예각화해야 된단 말이야. 그 예각화했을 때 값이 솔직히 90 플러스 세타는 2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 2분의 그러니까 90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세타일 때는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이 사인 이로 바뀐다라는 공식이 있어.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둔각이 어떻게 예각이랑 같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120도가 어떻게 30도와 같냐? 그렇잖아. 120도하고 30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 사실 근데 회장님 지난번에 삼각비 예술대 배우시고 그 정우님한테 같다라고는 배웠는데 그 왜인지는 저희 그치. 모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라 같은 값을 갖는 거지. 길이가 2던 3이던 우리는 그냥 각도에 의한 값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맞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그거 뭐 2분의 파이 그런 거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책에서는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삼각비값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냥 뒤에 나오는 걸 배워야지만 이걸 이게 설명할 수 있다는 너무 건 그냥 개념쌤이 너무 그래요. RPM으로는 괜찮아요. 발표도 똑같아요. 개념수는 똑같고 너희들 교과 과정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만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학교에 배운 걸 그거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은 거고. 그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왜 지식을 나는 해외로 나중에 살 거야 살기. 난 한국이 좋아. 만약에 제가 나가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서 어떡해? 속닥인다. 근데 막 이렇게 어떤 장소를 있는데 나 이거 그거 있는데 피치색 뭔지 알아? 그 소세지 같이 생긴 거. 아니 근데 그거는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여튼 귀여워. 이거 저거 패스도 있어. 아이고. 아니 사실 살짝 이 비전에 나 내일 되게 저 트레이닝 떠는 건데. 아디브레이크 어제는 맞아. 아이고. 회잘 아니네. 아이고. 아이고 이해가 안 돼. 중학교 1, 2학년 때 항상 진짜 거의 앞에서는 맨날 그랬어 진짜. 아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니 분명히 반문이 나올 것 같고. 그냥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니네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실종한 10번 듣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삼각비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에서만 그려지는 거고 직각삼각형에서는 예각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건데 둔각이라는 걸 표현했을 때 이거로 한번 접근해 보자. 원을 하나 그려볼게. 네. 이거 되게 재밌다.
처음에 아니 난 같이 배웠어. 수학자는 거 어때? 근데 내가 좀 수학 막 저는 원래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토의하는 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R과 R이야. 이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찍자는 거지. 얘가 P일 때 P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은 우리는 요 가게 크기에 대한 무엇을 찾는 거야? 삼각비 값을 찾는 거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하나의 선을 그으면 요 각에 대한 우리는 삼각비 값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A, B라고 할 수가 있겠지. 즉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는 어떤 거야? 같다. 같진 않지만 같다라고 해. B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이 각으로는 절대로 무엇을 만들 수가 없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이렇게 선을 내리면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게 되겠죠. 그러면 예각에서의 우리는 삼각비 값을 찾아보자는 거지. 예각에서의 삼각비 값 찾으면 어차피 얘의 값은 R 값이 반지름이니까. 그럼 R분의 뭐가 되는 거야? 얘 사인 값은 R분의 뭐가 된다? 사인 얘 세타라고 하자. 사인 세타 값은 얼마가 된다? R분의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안 되지. 얘를 세타라고 하고 그럼 얘가 세타가 되니까 자 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우리는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요각입니다.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러면 얘하고 사인의 얼마 값? 세타 값하고 비교를 하자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인 세타는 어차피 R분의 B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 값을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얘 값이 삼각형을 이루는 각이 아니야. 직각삼각형을 이루는 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를 대칭한 이 부분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준다는 거지. 이 부분의 값하고. 중각을 내각으로 생각을 해준다 이거든요. 그렇게 전환을 한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삼각비 값은 단위원을 그렸을 때 사인 값은 높이를 의미하는 값으로만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 삼각비 값이 계산하는데 왜 굳이 얘를 이렇게 안 되는 걸 억지로 해서 만드느냐라고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인 값의 각도가 늘어났을 때 얘의 값을 높이를 기준으로 우리는 삼각함수 값을 찾아낼 거야. 그럼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다시 좌우가 대칭 값의 크기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가 같은 값은 삼각비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 연산을. 이해됐어? 그러니까 사인 값을 각도에 의해서 어차피 90도가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지 못하니까 90도가 넘어가는 값의 삼각비 값은 사인 값이 의미하는 건 높이로 연산을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 얘가 세타면 대칭인 얘가 세타일 때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어떻게 돼? 같게 되지. 그럼 얘네들은 같은 값을 삼각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삼각비 값은 주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원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180도가 넘어가던 높이로 하는데 여기에서 밑에서는 높이값이 뭐가 돼? 실질적으로 의미값은 길이가 아니라 좌표값이잖아. 음수값을 의미하는 거잖아. 위하고 아래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밑에서는 음수값의 삼각비값이 나오는 거고 위에서는 사인값은 양수값의 삼각비값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어? 근데 아까는 응. 세타를 대칭해서 안 하고 저기 위에를 세타를 하셨잖아요. 그치 여기로 세타를 하면 얘를 세타를 표현하기 힘들지. 이 각을 표현하기 힘들어. 이 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을 찾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세타라고 하면은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잖아. 그럼 이 각을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데 귀찮잖아. 그래서 그냥 얘를 세타라고 하고 요거를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어차피 얘를 18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은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면은 요각이 180 마이너스 세타면은 아니지. 얘를 세타라고 하면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니까 얘가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80 마이너스 세타 저기 아니 아까 그림 그릴 때는 이렇게가 세타 아니었어? 아니 그래서 이걸 바꿔서 세타를 여기로 바꿨다. 너무 쓰기 힘드니까. 선생님 귀찮으니까 그냥 얘를 세타로 바꿔놓고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이로 따지자면 저게 그치, 당연히 같은 맞는 거. 거야. 근데 높이가 그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긴 해. 아니 삼각을 바꿔도 높이 똑같다고 해도 삼각 비율은 다르잖아요. 둔각삼각형에는 그러니까 둔각으로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다고 아예. 그래서 답변은 답변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던 거를 그 남은 삼각형으로 넣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언니 그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직각으로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등각을 표현한다. 그치 둔각을 예각으로 전환을 해야지만 삼각비값이 존재하니까. 왜냐면 선생님 일단 삼각비는 무조건 어느 도형에서만 찾을 수 있다. 직각삼각형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둔각으로는 절대 직각삼각형을 못 만들어. 만들기 위해서 예각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 예각으로 전환하는 게 다음과 같은 거. 대칭인 거. 혹시 높이로 숙제가 계산. 어디까지죠?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숙제를 못 하지 않을까?